작년 11월부터 쓰기 시작한 노트를 지난주 목요일에 다 썼습니다. 대략 11개월의 시간과 노력이 묻어있는 노트입니다. 대부분 영어 공부를 한 흔적이지만 남편과 저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블로그를 참고한 레시피도 쓰여 있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느낀 내용도 쓰여 있고, 유튜브 편집을 공부하고 스토리를 생각했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영어도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하고, 큐티를 하면 제목이라도 쓰고, 스치는 생각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함께 보낸 이 노트 한 권을 뒤적이다 보니 그냥 지나간 것 같은 하루들을 나름 소중하게 열심히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올해가 3달 정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9개월을 보낸 이 시점에 올해 캐나다 시골에서 제게 이루어진 감사한 일들과 또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과 영어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사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남편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저는 결혼 후에 피부염이 심해져서 건강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주 5일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캐나다에 오고 나서도 운동과 영어 공부는 꾸준히 지속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을 때 제 남편은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3개씩 가지고 다니고 새벽 6시에 눈 뜰 때부터 밤 12시에 잠들기 직전까지 쉴 틈 없이 울리는 업무 전화를 받고, 휴일에 저와 함께 카페를 가도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업무 처리를 할 정도로 늘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내서 운동이나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체력은 점점 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산책할 때 늘 따라와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잠잘 시간도 없는 남편의 상황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 같긴 하네요. 결혼 3주년 때 남편에게 결혼기념일 선물로 등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운동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한 30분쯤 올라갔을 때 남편이 포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처음 시작부터 물이며 오이가 든 배낭은 제가 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르며 올라갔는데도 10분마다 한 번씩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68g짜리 남편 핸드폰도 제가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며 사색이 된 남편을 달래며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착하니 7살도 안 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너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체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헬스장을 예약했는데 결국 코로나와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못 가고 예약금만 날렸습니다. No, God! 캐나다에 오고 나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시골이라 헬스장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전혀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한 달 만에 살이 8kg가 빠지고 몸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응급실을 몇 번씩 가고 각종 검사를 해도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몸이 다시 서서히 회복된 이후에 제가 운동하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제 옆에 서서 운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운동 시간을 늘려서 혼자서 근력 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영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짧은 뉴스 기사를 하나씩 공부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합니다.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이고, 사실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번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 이것저것 시도해 보더라고요. 그 시작이 대부분 3일을 못 넘겼습니다. 물론 남편은 너무 바빴고 저는 늘 한가했으니 이해가 가죠.
캐나다에 오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매번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겠죠.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이고 낯도 가리는 편이라 혼자서 뭘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결혼 후에 피부염이 심해지고 나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누구 앞에 저를 드러내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또 그런 용기도 없고요. 그런 제가 올해 6월 말쯤 뜬금없이 저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다는데 남편이 저보다 더 신나서 방방 뛰더라고요. 막상 시작을 했는데 글이며 편집이며 뭐 다 처음이니 여전히 좌충우돌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친정엄마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셨는지 저희 동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다른 동네 그로서리 스토어 사장님께서 지난주에 직접 만드신 치킨과 바나나 빵을 들고 저희 남편이 일하는 가게에 방문해 주셨고 하루 전에 올린 영상 내용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보내주신 치킨과 빵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아직 3달이 안 되었는데 저의 부족한 이야기들을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벌써 400분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남편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배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성경 한 장 읽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끝나는 30분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 다이어리를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4년 동안 가정 예배를 22번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5번 정도 드린 거죠. 잠언 1장부터 시작했는데 잠언 22장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오고 나서 제가 몸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멈춰있던 저희 가정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드린 가정 예배만 찾아서 계산해 봤는데 총 208번 드렸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살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 캐나다 오기 전과 캐나다 오고 나서의 변화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의 양보다는 질이 더 큰 의미가 있겠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이 총 208번 있었고 그 시간 동안 208장의 성경도 읽었으니 그냥 흘러간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 일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는 9월 12일에 성경 일독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 66권을 다 읽는 게 아니라 편식하듯이 제가 원하는 성경만 찾아서 읽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역사서는 자주 읽고 서신서나 예언서는 집중해서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읽었는데 읽은 기억도 안 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결혼 전까지 성경 일독 5번을 못 채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백수가 되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결혼한 다음 해에는 3개월이 안 돼서 일독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쉽지 않지만 겨우겨우 1년 안에 일독을 채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오고 나서 올해도 일을 나갈 때는 속도가 안 나가다가 일을 못 나가게 되고부터 성경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읽을 때마다 늘 새롭게 느껴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읽을 때마다 처음 읽는 것 같으니 질리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 언젠가 기억이 나는 날도 오겠죠.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심차게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멀미가 심했고 30대 때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선호했습니다. 지금도 달리는 차량에서 핸드폰만 봐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처음 남편이랑 데이트할 때 자동차 보조석에 앉는 것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올라가면 심장 박동수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많이 무뎌지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운전하기는 여전히 겁이 납니다. 저는 2003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자그마치 일종 보통입니다. 그 당시 수동기어인 트럭을 몰며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시험에 붙었는지 지금도 미지수입니다. 정확히 20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저는 운전할 기회도 없었고 저는 타고난 몸치입니다. 운동신경이 정말 꽝입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단체로 학예회 무용을 해야 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혼자 틀려서 지적을 당했고 많은 노력에도 결국 학예회 때 혼자 반대 방향으로 반박자씩 늦게 동작을 해서 학부모님들을 웃겨드렸습니다. 그런 저는 캐나다로 오기 전 이곳에서는 운전이 필수라는 것을 알기에 운전 연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0시간만 접수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100명 중에 매우 하위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등이라는 말을 애써 돌려 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기에 10시간을 더 받았습니다. 총 20시간의 운전 연수를 받았음에도 저는 자신감이 1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서 동네에서 운전을 해보려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평소 천사같이 차분하고 온화한 말투의 남편이 운전을 가르쳐줄 때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왜 사람들이 가족끼리 운전 연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늘 운전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에게 이루어진 일들의 공통점은 모두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나름 철저히 준비했던 운전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만족했을까요? 어쩌면 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감사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